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시 뉴스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뉴스 특보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렸던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제의로 성사된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은 기자입니다.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로 이뤄졌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남북 두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는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은 북미 간 협의할 문제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건 미국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관련 의지를 확인한 것 아니겠냐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회담 내용을 오늘 발표하게 된 것도 북한 측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세 나라의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면서 남북미 세 나라만을 언급한 건 미국 측이 우려하는 중국의 지나친 개입을 해소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남북미 3자 회담이 이루어지면 3국 간 한라인 통화시설이 개설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내용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2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회담을 오늘 발표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북측의 형편 때문에 회담 결과를 오늘 보도할 수 있다면서 우리도 이에 맞춰 발표해 주길 요청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자, 그러면 주말 휴일 없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청와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 오늘 문 대통령 발표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문 대통령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눴던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 종식은 물론 경제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 점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의제에 대해선 실무 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동의를 했다고 문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한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였다고 문 대통령은 오늘 설명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되면 좋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소통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가 하는 모든 노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서 그 성공을 위해서 미국, 북한 양국과 긴밀히 소통,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남북이 북미 간 상호 불가침 약속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요. 네, 문 대통령 발표 뒤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선 북한이 가진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상호 불가침 약속을 다시 한다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남북미 3국 간의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남북 간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3자 정상회담을 언제 어떻게 개최하느냐에 대한 문제와 만나서 구체적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게 없다면서 실무 차원의 가능성 검토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남북을 중심으로 남북미 3자가 북미 정상회담 성공과 이를 토대로 한 종전선언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북체제 보장과 북미 간 상호 불가침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앞으로 북미 간 협상이 주목됩니다. 북미 간의 대화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군요. 어제는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는 사실만 석 줄짜리 메시지로 공개를 했고 다른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함구했어요. 그래서 회담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 등 여러 의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이뤄진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25일 북한 측이 전격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하루 만에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제 오후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 간의 비공개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양측은 북미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라면서 격이 없는 소통을 제안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접촉 이후 정부는 관련 장관들과 협의를 거쳐 문 대통령에게 회담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즉시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는 지난 25일 밤부터 어제 오전까지 매우 급하게 이뤄졌고 실제 만남은 오후에 이뤄지면서 만 하루 만에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아침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 등을 위한 논의,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기록영화 형식으로 역사적인 4차 남북정상회담이 어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역사적인 제4차 북남순회 상봉과 회담이 5월 26일 판문점 오리축 지역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북한은 의제로 판문점 선언을 신속히 이행해 나가고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현재 남과 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고 연이어 군사 다국자 회담과 적십자 회담 등 후속 회담들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에 열리는 사실을 밝히며 의지를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남북 정상은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만족한 합의를 이뤘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북측이 이처럼 대내외에 남북 정상회담을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한국의 역할을 복원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남쪽과 북쪽의 공식 발표, 반응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국가들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으로 연결합니다. 이재원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멀지 않은 곳에서 회담을 위한 논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면서 북미 간 사전 접촉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할 즈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사전에 통보를 받았고 우리 정부와 회담 내용을 공유하면서 북미 회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새로운 전환, 외교 전략의 극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고 로이터 통신은 북미 정상회담이 당초 합의대로 다음 달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거라는 가장 명백한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청신호가 켜지는 모양새군요. 미국 정부의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 준비단이 예정대로 싱가포르를 향해 출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 27일 날이 밝으면 예정대로 백악관과 국무부의 선발대가 싱가포르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사전 준비팀은 30명 정도로 구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움직임들을 보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변수는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신속한 일괄 타결 해법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 사이에서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원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 나왔습니까? 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식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북 정상 간 만남 소식과 관련 논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도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에 태도가 바뀌었다는 이른바 중국 배후설을 제기했기 때문에 더 신중한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푸는데 대화와 협상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 등 대외 업무 총괄을 맡게 된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러시아의 경제회의에서 한 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왕 부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북미 관계가 중요하고 그들 정상 간의 만남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으로 촉발됐던 회담 취소 사태도 일시적인 촌극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강 특파원, 중국 매체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매체들을 보면 중국이 이번 사안에 얼마나 관심이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관영 CCTV는 물론 봉황TV 등도 조금 전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끝까지 전했습니다. 동시 통역을 통해 생중계를 했는데 뉴스 시간에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 방송한 것은 중국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부분까지 생중계로 연결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CCTV는 특히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11분에 공개한 2차 남북 정상회담 영상 화면을 불과 9분 만에 받아서 9시 20분에 보도하는 신속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매체들이 전하는 관련 뉴스들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논평이나 평론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차차 나오기는 하겠지만 살얼음판 같은 회담판이 깨지지 않을까 중국의 정부는 물론 관영 매체들까지도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베이징의 강민수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쿄로 가봅니다. 이승철 특파원, 아베 총리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베 총리 러시아를 방문 중인데요.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진 뒤에 나온 말입니다. 우선은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정도의 수동적 표현에 그치던 일본 정부로서는 상당히 진전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규정하고 있듯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다시 회동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승철 특파원. 일본 정부의 관심은 비핵화도 비핵화지만 아무래도 납치된 일본인들 문제에 더 크겠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포괄적으로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역시 그 전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북한이 비핵화 수순에 들어가면 일본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납치자 문제 등을 풀어보겠다는 접근 방식입니다. 어제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성격이 있었던 만큼 일본은 과연 남북 정상 간에 어떤 대화가 어떤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기반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HK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생중계로 전했습니다. 주요 신문들도 대부분 일면 톱 기사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을 공식화한 흐름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기자와 함께 조금 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지영 KBS 외교안보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정상회담은 누가 먼저 제의하느냐도 중요하죠, 외교에서. 네, 이번에는 맞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발표가 됐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담화문을 통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죠. 25일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요청을 해왔다라는 게 이제 요지였는데요. 이제 2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고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던 날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고 9시간 만에 김계관 북한의 외무성 제1부장이죠. 9시간 만에 담화문을 통해서 이건 위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통해서 북미 회담을 지속시키겠다라는 뜻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은 다시 궤도에 올라왔다라는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요동치는 한반도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떤 진위를 갖고 있는지 아마 그 속내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배경에서 요청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발표가 있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이야기를 했었느냐,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느냐,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나와서는 이렇게 끌어안는 이런 네, 적극적인 포옹전,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했고요. 이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런 발언을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 장소에서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백악관의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장에 나왔을 때 정말 완전한 비핵화, 즉 CVID, 미국이 그 목표로 잡고 있는 CVID를 북한이 과연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물리적 준비의 부족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확인이 된 것이고요. 추가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비핵화, 즉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CVID와 관련한 트럼프식의 모델을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 부분이 가장 관심사긴 한데 오늘 기자회견 과정에서도 질문이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거듭 반복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진전된 입장을 냈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의제는 사실 북미 간의 의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남북, 그다음에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분명히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비핵화 방식을 수용했는지 공개적인 석상에서 발표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까지 비핵화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오고 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비핵화를 했을 때 그럼 반대급부로 받아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체제 보장과 경제적 보상. 그중에서 이제 체제 보장, 군사적 위협 제거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럼 비핵화 조치를 했을 때 완전한 체제 보장을 얼마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은밀한 그리고 속 깊은 속내를 털어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 과정에서 남북미가 함께하는 종전선언, 이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 실무 차원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관건은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추진하느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과연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인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이런 분위기를 보면 비핵화의 어떤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할까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공언한 것이 있습니다. 일괄 타결. 일괄 타결에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아마 트럼프 임기겠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 플러스 ICBM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아마 북측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 번에 비핵화 조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체제 보장이나 경제 보상을 바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패기 후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양측의 대척점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 접점을 찾는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일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대척점에서 얼만큼 접점에서 좁혀졌는지 그 합의점을 찾는 그런 방향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임기 내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미 본토를 위협하는 그런 핵무기를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시간으로 약간의 유연성을 보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를 하는 방안 이것이 아마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을 해체하고 운반 수단들도 제거하는 이런 형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 부분이 이제 관철돼야 한다. 그것이 이제 미국 입장인 거죠. 네. 이제 남북미 종전선언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혹시 남북미 3자가 마주 앉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핵화에 관해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는 분명히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이뤄질 것이고요.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남북미 종전선언에 중요하게 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이 빠져 있습니다. 남북미,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한 종전선언이라는 의미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배우설을 거론하면서 네. 이 중국의 전략적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남북미 종전선언 발언은 남북과 그다음에 미국이 이 비핵화를 이후에 벌어지는 이행 조치와 그다음에 남북 관계 진전을 주체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중국의 어떤 전략적인 개입이나 이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을 중국이 용인할 것이냐도 큰 과제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한중 간의 대화 또 북중 간의 대화를 통해서 중국의 역할, 위상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이 대화에 함께할 것이냐 혹은 배제하더라도 용인하도록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큰 과제가 되겠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이 만약에 핵을 폐기한다면 체제 보장은 해줄 것이다. 김정은이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반복했었고 동시에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SOC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종이 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보장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하더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구속력이 없다면 체제 보장은 선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과 북한은
이 종이 한 장을 넘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사실 트럼프가 추진하는 그 비핵화 방안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즉 CVID와 함께 CVIG,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번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런티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자 체제로 보장을 하는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적, 국내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국들이 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함께 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과도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핵화의 그 다음 단계로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남북 정상이 뭐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다시 한번 만났고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미 정상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정상 간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약속들, 정치적인 약속, 선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제의 규범이 인정하는 그런 공감대를 얻는 형태의 평화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나 뭐 이를테면 북미 수교도 북한은 오랫동안 주장해 왔었는데 네. 그것도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 국가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바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의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 길이 뭐 가까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부터 시작해서 정상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느껴져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반도 상황을 롤러코스터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한 바퀴 이제 돌았죠. 예, 이런 춤추던 롤러코스터를 타고 다시 이제 정상 궤도에 왔는데 아마 12일 그리고 그 이후에 12일 이후 상황에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지난한 여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신중한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진해 나간다면은 어쨌든 비핵화 방안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진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들은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제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 개선, 협력 네. 이런 부분도 주요하게 좀 언급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죠. 네, 우선 6월 1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이제 남북 정상이 어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1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서 후속 조치가 이제 있을 텐데요. 군사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돼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적십자 회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십자 회담의 주요 의제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인데요. 아시다시피 8.15 그 행사에 맞춰서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아마 북미 정상회담의 향방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될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진행되는 속도도 달라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서지영 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보통 수준이지만 지금도 그 밖의 지역에선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강원 영서와 충북, 전북과 영남 지역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엔 서울이 25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후에도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에서는 밤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 26도, 강릉 23도 등으로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에 제주도의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뉴스 특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